손해배상 청구, 형사로 사기죄, 매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, 월세를 안 내버리니까 경매나 이제 공매에 넘어간 거예요. 건물 가치를 1,000억으로 잡았어요. 그게 9번이 유찰돼서 반값에 낙찰이 된 거예요. 근데 누가 그걸 낙찰받았냐? 안녕하세요, 황금돼지입니다. 저번에 출근길에 자동차에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. 건물주들이 이거 두 가지를 안 해서 굉장히 후회를 한다, 저도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다,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? 숫자를 잘 봐라, 수지 분석을 잘 봐야 된다. 두 번째가 뭐냐? 숫자만 보지 마라. 왜?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나 이런 금융 투자가 아니잖아요. 주식도 숫자 이외에 다른 것도 보긴 하지만 부동산은 특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숫자 말고도 볼 게 많다.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, 수원에 이제 센터 건물 그쪽에 병원이 임차했는데 그 이슈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, 어떤 사람이 8층짜리 상가를 지었는데 이제 임대를 놔야겠죠. 근데 아무래도 뭐 메디컬이나 이제 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튼 병원을 임차인으로 들였어. 보증금 30억에 월세 1억 7천 내고 들어와. 인테리어를 지원해 주는 거를 TI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21억 정도를 해준 거야. 게다가 6개월 동안은 그냥 공짜로 써. 그게 렌트 풀이죠. 보증금을 30억 받았는데 그 중에 21억은 그냥 너 인테리어 하는데 써 라고 주고, 돈 10억 돈은 그냥 거의 월세를 안 받은 거지.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30억 냈잖아요. 근데 그게 21억 받은 거는 그냥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갈 때 30억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. 디파짓이기 때문에. 하지만 그냥 돈만 봤을 때는 내가 30억을 냈지만 뭐 월세도 6개월 감경해줘, 그 다음에 21억 원어치 내가 시설비도 받았어, 그걸로 투자했어 하니까 사실상 돈만 보면 내가 보증금 낸 것만큼 혜택을 보긴 본 거지.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갔을 때 세입자가 배를 째도 크게 뭐 돈적으로 손해는 아닌 거야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렌트풀이 6개월 기간이 끝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병원장이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는 거야. 미납된 월세만 약 40억 정도가 쌓였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건물주는 100% 내 돈 가지고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그 대출이 약 430억 정도가 있었대요. 한 달 이자가 뭐 몇 억 되겠죠. 그거를 월세 받아서 내야 되는데 월세를 안 내버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내가 돈 빌려줬는데 왜 이자 안 내? 그래서 경매나 이제 공매에 넘어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공매에 넘어갔는데 처음에 딱 공매에 나왔을 때 건물 가치를 1,000억으로 잡았어. 그게 9번이 유찰돼서 반값에 낙찰이 된 거야. 근데 누가 그걸 낙찰받았냐? 임차인이었던 병원이 그걸 낙찰받은 거야. 그게 최근에 KBS 뉴스로 이제 유튜브에 떴는데 댓글 장난 아니야. 막 다 막 악마다 막 그런 식으로 달렸는데,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면 1,000억짜리 건물을 거의 막 반값에 그냥 날린 거잖아요. 그 여러 가지 막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.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, 형사로 사기죄, 매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.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세 개 다 불가능합니다. 도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건 맞는데, 내가 건물 먹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판사 앞에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했을 때 쉽지 않다. 이게 문제가 뭐였냐 봤을 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. 첫 번째, 대출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아. 저도 물론 강남에 건물 할 때 PF로 대출 막 엄청 받아가지고 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위험한 거 저도 알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, 어쨌든 지금 뭐 이제 40대 초반인데 적은 돈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,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. 황금돼지 너는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냐, 꿈이 뭐냐 했을 때 대출 비율을 낮춰가면서 꾸준히 시행하는 게 제 꿈입니다, 이렇게 얘기해요. 시행을 할 때 리스크를 줄이려면 대출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, 사람 욕심이라는 게 대출이 레버리지가 되면 또 큰 거를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또 그렇게 하는데,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럼 누가 대출을 받으래? 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잘못일 수 있다. 두 번째, 어쨌든 건물주가 건물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TI라든가 렌트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. 요즘 공실이다 막 어렵다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그 논현동에 건물 임대 놓을 때 저도 뭐 렌트풀이 주고 뭐 TI 주긴 했어요. 어쨌든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. 왜냐면 이게 병원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날리더라도 내가 혜택 받을 거는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뒤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닐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임대차 계약할 때 명도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재소전 화해조사를 써놓으면 미납이 됐을 때 바로 액션 들어가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춰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, 이거 임대 맞출 때 병원이 좀 갑이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약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요구를 못한 게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소송을 걸고 그 병원이 장사가 잘 됐다 해요. 카드 매출을 가압류를 바로 걸어서 목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, 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나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, 땅을 살 때,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,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, 뭐 할 때마다 계약서를 써요.
특약한 줄을 굉장히 잘 써야 된다. 특약한 줄이 몇백억을 지킬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다.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물주 되고 나서 후회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마지막 세 가지가 뭐냐? 법규랑 법령이랑 이런 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, 부동산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. 굉장히 많은 걸 좀 알아야 되고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사례라든가 노하우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압축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로만 풉니다. 1년에 4번 정도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, 2026년 2분기 때 하는 정규 강의를 6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, 업체 선정, 땅 살 때,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떻게 좀 해야 건물주로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거 다 녹여서 정규 강의 때 알려드리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을 갖다 뿌시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, 이거는 좀 신선했습니다. 그래서 선진국이 돼가면서 임차인도 보호해야지, 노동자 보호해야지, 학생들 보호해야지,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많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